공수처법 개정안이 민주당의 일방 처리로 통과가 되었습니다. 민주당은 개정안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공수처장 추천에 협조하지 않고 동의하지 않아서 부득이 이 법을 개정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개정되기 전의 법에 의해서도 공수처장을 추천하기 위한 절차들이 진행이 되었고 노력이 있었다는 점을 밝혀서 민주당의 개정 주장이 근거 없고 자신들 마음에 맞는 공수처장을 심어 넣기 위한 수단으로 한 것뿐이라는 점을 밝히려고 오늘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먼저 회견문을 읽고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와대와 민주당이 자신들의 부정비리를 수사하는 검찰을 무력화시키고 또 장기 집권의 기반을 만들기 위해서 공수처를 설치하면서 이를 국민들에게는 검찰 개혁과 청와대 주변을 수사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변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또 자신들과 코드가 딱 맞아서 오히려 앞장서서 설칠 공수처장을 무리하게 임명하기 위한 요식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법에 규정된 공수처장 추천위원회 규정을 무력화시키고 자신들의 수차 반복된 약속을 뒤집으면서 법 개정을 밀어붙이는 이유도 검찰의 자신들에 향하는 부정비리 수사를 막고 또 장기 집권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밀어붙인 것입니다. 공수처장 추천위원회 출범 이후 여야 간의 공수처장 후보 선출을 위한 막후 협상이 진행되어 왔고 또 박병석 국회의장도 국회가 새롭게 만드는 사법기구가 공정하게 출범하고 운영되어야 한다는 관점에서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공수처장 후보를 만들기 위해서 적극적인 중재 노력을 해 주셨습니다. 이 과정에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는 지난 10월 30일 구성되고 단 한 차례의 후보 추천 과정이 있었을 뿐입니다. 우리는 그 과정에서 추천되었던 후보 중에서 두 사람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있다는 의사표시까지 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은 대한변협에서 추천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정권에서 중용되었던 차관급 법조인 두 사람에 대해서도 우리가 동의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 분은 당사자가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을 들었고 한 분에 대해서는 답을 듣지 못했습니다. 아마 그분은 자신들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그랬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정치적으로 중립적이고 공정한 검사 23명을 지휘할 수 있는 공수처장을 선출해 오려고 노력한 것이지 우리가 반대한 것은 권력에 예속되고 무능하고 편향적인 공수처의 탄생이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청와대와 민주당은 검사 출신 공수처장은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의힘은 여당 측이 제안한 법관 출신 공수처장 안을 일단은 수용한다는 전제에서 더 논의를 계속했습니다. 당시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청와대가 검사 출신 후보에는 난색을 표시한다. 공수처가 검찰개혁의 상징인 만큼 공수처장으로 법관 출신이 어떻게 했냐고 타진해 왔습니다. 우리는 정치적 중립성이 담보되고 검사 23명을 지휘할 수 있는 경력과 능력이 있는 법관 출신이면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김태년 원내대표가 추천위원회에 추천된 후보 외에 법관 출신 후보자들을 여러 명 제시를 했고 우리는 그 가운데 몇 명에 대해서 이 정도의 인물이라면 일단은 수용할 수 있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는 공수처법 개정안 본회의 처리 직전까지 계속되었습니다. 12월 11일 오후 2시
본회의가 잡힌 상황에서도 박병석 의장은 시행하지도 않은 공수처법을 여당이 일방적으로 개정하기보다는 여야 양쪽이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공수처장에 합의하는 게 낫지 않느냐며 중재를 계속했습니다. 박 의장께서도 여야가 모두 받아들일 수 있는 법관 출신 후보 여러 명을 제안하였고 저희들은 많은 숫자에 대해서 동의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공수처 출범을 저지하기 위해 공수처장 후보 선출 논의를 봉쇄한 적이 없습니다. 청와대와 여당이 원하는 후보 가운데 적당한 인물이 있다면 동의하겠다는 열린 자세로 협상에 임했습니다. 여당이 제시한 몇몇 후보에 대해서는 수용할 수 있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저는 이 일에 관여한 야당 원내대표로서 지금까지 여야 협상 내용을 일체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첫째, 인사에 관한 사항은 비공개가 원칙이고, 둘째, 이 사람은 되고 저 사람은 안 된다는 이야기가 흘러나가면 후보로 오른 사람들에게 상처가 될 수 있고, 또 마지막으로 협상 타결에 한 가닥 희망이 있는 한 협상 내용을 공개하는 것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집권 여당이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공수처장을 내려 꽂기 위한 작업을 시작한 만큼 이제는 협상의 내용 일부를 공개해야 되겠다는 판단에 이르렀습니다. 지금 청와대와 민주당은 지금까지의 여야 협상 과정을 깡그리 무시하고 청와대와 여당이 처음부터 낙점했던 인물을 그대로 공수처장에 임명할 태세입니다. 이는 야당과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입니다. 첫째, 우리는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되고 투표에 붙여졌던 김진욱 전 현정 후보는 이미 야당에 의해 비토된 후보임을 명확히 합니다. 국민의힘은 공수처법에 규정된 부동의권을 행사해서 이 후보들은 이미 안 되는 걸로 결정이 난 후보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야 원내대표 사이에서 거론됐던 다양한 후보군들, 박병석 국회의장이 제안했던 후보군을 포함해서 공수처장 후보군을 원점에서 다시 추천해야 합니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이러한 노력 없이 청와대의 하명으로 이미 부결된 후보들을 다시 후보로 고른다면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뿐만 아니라 법적으로도 무효임을 밝힙니다. 청와대와 집권 세력은 패스트 트랙이라는 불법 탈법으로 만든 공수처법을 또다시 여당 단독으로 개정해서 야당의 동의권을 무력화시켰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공수처 출범이 대통령과 대통령의 특수관계자를 비롯한 권력형 비리를 수사하기 위한 국민과의 약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렇다면 원래 야당이 반대하고 여당이 소극적이어야 하는데 논의가 이상하게 흘러왔다는 이해하기 어려운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대통령의 말대로 공수처가 대통령 특수관계자를 수사하는 기관이라면 야당이 왜 찬성하지 않을 것이며 야당이 추천하는 공수처장이 대통령 주변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과 민주당이 정권의 입맛에 맞는 공수처장, 능력이 부실한 편향적인 검사로 공수처를 가득 채우려고 법까지 바꿔가면서 이렇게 서두르는 게 도대체 정상입니까? 우리 국민의힘은 공수처가 권력 핵심을 수사할 수 있는 능력 있고 담대한 수사기관으로 탄생할 수 있도록 마지막 순간까지 싸워 나가겠습니다. 공수처장 선출 과정에서 대통령의 말이 과연 지켜지는지 감시하겠습니다. 공수처를 권력의 하수기관으로 만들려는 권력의 음모를 막아내겠습니다. 앞에 문재인 대통령은 원래 야당이 찬성하고 여당이 소극적이어야 하는데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